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인 오늘 공수처가 영장 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신 영장 집행은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오늘 영장 재집행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공수처의 재집행 시도를 대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으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수처가 조금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일단 지금 기간이 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는 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부분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결국 그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오늘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다음에 체포영장이 다시 한번 발부가 되면 그것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요청하는 그 구조 자체가 또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 공수처의 이런 경찰과의 업무 지휘 관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는 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다라고 과거에도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수사 지휘를 하는 형태로 사실상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공수처가 만약에 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수처의 업무인 겁니다. 그것을 이 집행 자체를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체포와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데 공수처가 당초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예, 지금 현재 일단은 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만 일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 자체를 다시 경찰로 이첩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영장 이 집행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위법한 영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 공수처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공수처법 2조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이 범죄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이제 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또 관련 범죄로서 직접적으로 인과성이 있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관련 범죄로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수처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도 이제 혐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 직권남용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그 근거로 하는 이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 공수처에서 이 법리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다라고 한다면 경찰은 수사권에 대해서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다툼 자체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에 대해서만 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예 이 형태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이제 경찰이 내란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경찰에서 사건 자체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 경찰에서 진행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뭐 출석을 한다든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일한 논리로 이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위법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경호처에서는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수색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또 대통령 경호법상의 5조를 이제 근거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에 업무를 넘긴 후에도 영장 재집행이 불발이 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은 구속영장 자체는 아마 공수처에서 직접적으로 구속영장 자체는 공수처에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실질 심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냐도 봐야 되는 것이, 만약이라도 심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출석을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도 봐야 되는 것인데, 심사 자체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인데,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거에 뭐 2000년, 2004년 사례를 보면 그때 당시에도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이 발부가 됐는데 집행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심사에 이제 출석할 것이냐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마 구속영장 심사는 나올 것 같다라는 이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수처에서도 이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법원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되면 이 부분 이제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청구를 했던 수사기관 측에서 이 부분 관련 이러한 뭐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이 증거가 있고, 그리고 뭐 증거의 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또 이제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가지게 되고, 이제 반대쪽인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를 뭐 범했다는 의심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데다가 또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렇게 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그 과정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뭐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단은 청구가 된 다음에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와는 별개로 경호처가 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서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세우고 또 경내 여러 곳에 군용 철조망까지 설치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영장 재집행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공조본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법 집행 시도를 경호처가 또다시 막아선 셈이잖아요. 이게 추후에 법적으로는 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 경호처에서는 대통령 경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제 이런 막는 행위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공수처 측에서는 이 부분이 불법한 공무집행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것이고, 일단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수사가 일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차장 또 경호처 간부 2명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고, 이에 대해서 지금 출석 통보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별도의 회신은 없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지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 일단 이 정부조직법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이 정부조직법 11조를 보면 이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이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처의 직원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면 경호처장이 또 지휘를 하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권한 대행인 최상목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이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아직까지도 어떤 회신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황인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일에 이제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한 게 항명이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위법한 어떠한 지시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히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맞고, 오히려 위법한 지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따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아무래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공수처 측이라든지 경찰 측의 입장은 이 부분 따르는 것 자체가 적법한 영장 이제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것이고 이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막는 것이 경호처의 업무이고 이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이제 군과 경해한 것인데 네. 이 부분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뭐 항명이라든지 직무유기 이런 부분이 이제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각각의 주장이 본인들의 그 업무가 더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위법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각 당사자가 굉장히 조금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예, 실탄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장의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경호처는 사실 아니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만약에 발포 명령이 있었다면 경호처가 어떤 법적 책임을 물게 됩니까? 만약이라도 실탄 발포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굉장히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뿐만이 아니라 만약 그 부분 관련 뭐 치상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특수공무방해 집행 치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뭐 상해가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할 수도 있는데다가 만약 그 부분이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고 굉장히 충분한 부분을 넘어서는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뭐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해임의 뭐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일단 근거로 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그 사실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민주당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이건 어떤 책임을 묻게 됩니까? 일단은 경호처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든지 이 특정인이 이러한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리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따라서 결국엔 누군가가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 체포 수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면서 법원에 낸 이의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자 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체포영장 자체가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발부 자체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형사소송법에 이 준항고 규정을 이제 근거해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각 결정이 어제 나왔다는 것인데 그 기각 결정의 사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려진 내용을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은 그 기각 사유가 이 준항고 그 규정 자체가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불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적절하다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장에 대해서 불복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이 법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돼야 된다는 것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관할 자체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다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각이 됐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항고를 통해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항고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을 때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굉장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 형사소송법의 뭐 기재 내용이 그 선언적인 뭐 이것이 법보다 더 앞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기재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불법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이제 불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의 이 항소심 판단과 동일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이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 경찰 이첩 관련해서 한채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 관련해서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호처의 이 업무 자체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만약 경호처의 업무가 적법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방해한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장 그리고 차장 그리고 부장검사 등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 특수 주거 침입 행위가 특수 예. 주거 침입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혐의들을 통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호처에서는 경호처의 업무가 적법하다. 그리고 또 이 공수처에서는 공수처의 업무가 적법하다. 각각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결국 이런 고발 사건을 통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은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 탄핵심판에는 수사보다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탄핵 심판에서는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앞서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 탄핵 심판 사건 자체가 형사 사건보다 더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탄핵 심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결국에는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도 탄핵 심판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까지 변론 기일을 5회 지정한 상태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절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 언제쯤 출석하는 게 적절한 때라고 생각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 5회 기일이 1월 14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5회가 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한 3회 기일 이후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 아마 첫 기일에는 아직까지 이 대리인단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이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답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제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기간을 조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간을 정한 다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일까지도 8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이에라도 사실관계라든지 입장이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빠른 출석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그 내란 혐의를 제외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론 과정에서도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다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이 내란죄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자 한다면 이 탄핵 소추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기존의 소추 의결서에는 소추 의결서 자체가 이제 구성이 어떠한 행위가 헌법 위반이다, 어떠한 행위가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내란죄를 통해서 형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이 제외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 소추 의결서 자체가 이 동일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 것이고 예. 이제 국회 측의 주장은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그 부분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형법적인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따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소는 이 파면 여부, 이 탄핵에 대해서 헌법이라든지 법률, 형법성의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이 내란죄에 매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사실상 동일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추 의결서에 대한 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그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오늘 아마 헌재의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팽팽하게 맞붙는 상황인데 헌재 입장은 브리핑을 말씀하신 대로 들어봐야 되겠고 법리적인 해석을 좀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또 이 당시에 뭐 뇌물죄라든지 몇 가지 형법상의 이런 죄명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동일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부분 사실적 동일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동일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의 사유로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동일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 이번에도 동일하게 만약 이 죄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혐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2017년 사건은. 그러다 보니 일부에 대해서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란죄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도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의 죄명을 제외하는 것 자체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밝혔고 저희가 그 소식을 접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법률 검토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공수처가 수사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와 협조 요청을 통해서 영장 집행이라는 이 행위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공수처가 이에 대한 집행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를 협조를 통해서 경찰이 단독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이냐를 아마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와 아마 경찰이 협의를 해서 이 사건 자체를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경찰이 거부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거부보다는 이 협조 요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수사권을 조금 아예 입차트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조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금 조율을 요청한다든지 모든 것을 일임받는 건 좀 부담스럽다는 경찰의 판단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 이 진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은 공수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만약에 경찰에서 이 사건의 수사권 이첩에 대해서 뭐 조금 이첩받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넘기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구속영장까지도 이제 만약에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기소를 할 때는 이제 또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되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검찰에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지금 뭐 만약에 피해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오늘 또 단독 보도가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피의자 조사에 관해서 공수처에 있는 그 공수처 내부에 이 수사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라 이 뭐 대통령 안가라든지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한번 논의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조금 이 부분은 좀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뭐 공수처라든지 대통령 측에서 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새롭게 방향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공수처가 유효기간, 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체포영장 자체가 지금 이미 한번 발부가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부가 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공수처가 주체가 돼서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 부분 경찰이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체포영장 자체를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다음에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공수처가 다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 지금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협조 요청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게 다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 조금 장소를 옮기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논의가 나온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그 출석해달라는 통보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석을 했을 때 가장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긴급 체포입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검찰에 이제 자진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고
바로 긴급 체포가 된 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긴급 체포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상의 규정이 이 부분 관련 혐의가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좀 급박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에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긴급 체포를 통해서 만약에 신병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굉장히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 상황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국힘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리고 또 뭐 수사기관에서도 고민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경찰이 수사권까지 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이걸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이 영장 자체에 대해서 일단 수사권 없는 위법한 영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소송법 110조 일단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가의 뭐 중대한 이익이 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그 110조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 대통령 경호법 5조를 보면 이 경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구역 내에서는 뭐 안전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러한 뭐 수사권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형사소송법 110조라든지 대통령 경호법에 관한 이 집행의 뭐 거부 부분은 아직까지도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김성조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